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앙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인데 그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상대성이 있다. 그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은 일단은 환율이 있잖아요. 그 이제 1달러에 뭐 한국 돈이 얼마, 뭐 캐나다 달러 돈이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가치가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같은 일을 해요. 그 이제 1시간에 일을 하는 게 똑같거든요. 뭐 용접을 하고 어떤 날은 쉬운 일도 있고 어떤 날은 어려운 그 힘든 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1시간 동안 용접에 관련된 일을 하게끔 돼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버는 돈은 이제 똑같이 그 시급을 받아도 그때그때마다 그 돈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걸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서 뭐 햄버거 가게를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1년 전에 벌었던 10불이나 뭐 지금 벌었던 10불이나 뭐 그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에서 뭐 중국에서 뭘 사온다라든지 뭐 미국에서 뭘 산다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한국 음식들 먹으면 뭐 고추장도 사야 되고 된장도 사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들여오게끔 되면 그때그때마다 할인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제가 용접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용접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용접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일이죠. 같은 일이고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좀 편하고 어떨 때는 조금 힘들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이렇게 안전상의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시간당 노동을 한다라는 건데 시간당 노동에 대한 가치가 그 값어치가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그것도 꽤 많이 달라요. 환율이 변하는 거랑 좀 다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유니온 용접사로서 얼마를 받고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얼마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봉구가 앞에서 계속 골골골송을 자꾸 불러대가지고 계속 여기서 알짱알짱해서 네, 좀 이렇게 그 골골송이 다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나 이거 좀 완전 마시라고 준 거야. 봉구가 아무리 내려놔도 해서 엄마 아빠 여기 있으니까 자꾸 오네요. 헤이 기분 좋아. 아무튼 말씀하세요. 그 봤는데 유니온 용접사. 근데 한국에서도 용접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캐나다에서도 용접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 한 3개월 있어가지고 필리핀을 예로 들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서 또 일을 하면은 할 수가 있겠죠. 뭐 거기도 뭐 용접 일이 있고 뭐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이게 다 있는데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현재 지금 그 필리핀의 용접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이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한 달 일을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벌어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떠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뭐 지금은 현재는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용접사라고 하면 뭐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잔업하고 뭐 계속 일 많이 하고 뭐 오버타임 계속 하고 이러면은 1.5배씩 받고 하면은 한 500에 그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보통 제가 샵장에서 일을 해도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평균 어벨리지로 받으면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세금 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벌 때는 한 달에 10,000불 이상도 가능하긴 해요. 그 이제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실력이 얼마큼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 이제 그 일이 그 용접 일이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다고 뭐 필리핀에서 한다고 더 쉽거나 더 편하냐 이거는 또 아니에요.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굳이 영어를 쓴다라고 하면 뭐 한국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쓰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그리고 영어가 제1 외국어는 아니더라도 뭐 외국인 노동자로서 영어를 쓰면은 뭐 중동 같은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사우디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뭐 그쪽에서도 이제 용접사를 뽑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방법을 찾으면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급 면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이랑 캐나다랑 뭐 호주랑 비교를 할 때 호주랑 캐나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미국도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봤는데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평균적인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 일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인정되는 값어치가 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제 저희가 뭐 버는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돈을 더 받는 거죠.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더 받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에서 살면은 뭐 돈을 더 쓰지 않겠냐, 물가가 더 세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자꾸 장난을 치네요. 어,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 1,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느낀 게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캐나다랑 비교해서 절대 싸지가 않아요. 그 물가가 전혀 싸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제가 떠난 시간 동안에 물가는 계속 올랐더라고요. 근데 임금이 안 올랐어요.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임금이 안 올라가지고 이제서야 최저임금을 좀 이렇게 8,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올리죠. 올렸죠. 네, 올리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올렸어요. 여기서도 올려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은 14불이에요. 14불이고 10월부터는 15불. 알바타. 10월부터 14불 아니야? 아니, 지금이 지금이 13불. 14불이고요. 지금이 14불이고 10월부터 15불로 올라요. 그렇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멕시코 같은 나라나 뭐 필리핀 같은 나라를 보면 멕시코도 꽤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뭐 OECD에서 경쟁을 치면 좀 약간 후순위에서 이제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해요. 뭘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OECD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 중에 하나니까 못 사는 나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럼 이제 이쪽에서 살 때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저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세이빙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지 않냐? 분명히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연금을 받으면서 뭐 직장 생활 한 돈으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길 수가 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그럼 이제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연금만 꼬박꼬박 모으고 뭐 어따 이렇게 큰 돈 날리지만 않으면 뭐 착실하게 하고 뭐 하면 그러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제 열심히만 해도 그냥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이렇게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먹고는 산다. 뭐 이렇게 넉넉하게 막 엄청 잘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는 한국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제 기름값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름값은 여기가 좀 더 싸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싼 편이고 그리고 방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더 비싸요. 여기가 렌트비 같은 경우에 좀 더 비싼 편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뭐 핸드폰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똑같죠. 똑같고 그 뭐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근데 인건비는 훨씬 비싸잖아요. 예, 인건비는 확실히 비싸요. 인건비는 비싸고 캐나다가 훨씬 비싸죠. 예, 인건비는 캐나다가 비싸고 그리고 식당에서 그 뭐 같은 거 외식을 한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이 훨씬 싸요. 지금 식비가 한 6,000원, 7,000원 할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는 10,000원 정도 할걸요, 대략? 그런가? 응, 거의 10,000원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에 8,000원, 10,000원 이렇게. 8,000원, 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밴쿠버랑 토론토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안 그쪽에 가봤어. 안 가봐가지고. 안 근데 살아봐서. 보통 여기에서 뭐 외식을 한다 그러면은 한 12불에서 한 16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제 뭐 괜찮은 거 먹으면은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한국 음식 먹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국 그렇죠. 식당 갔을 때? 왜냐면 왜 그걸 물어보냐면 한국 식당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원래. 한국 식당이 조금 더 비싸. 응,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쌀국수 먹거나 이렇게 하면 한 10불? 그러나요? 예, 근데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괜찮은 거 먹으려고 하면은 2, 3만 원씩 나오잖아요. 뭐 여기도 스테이크는 한 접시에 3만 예, 원. 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 30불, 50불 먹으면은 한 그 정도 나오고요. 참고로 저희는 외식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더더욱 안 하는 편인데. 그리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셀프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저희도 웬만하면 셀프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데 이제 생활 그 집값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비싸요. 그 이제 물론 대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서울이랑 밴쿠버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대전이랑 제가 있었던 에드먼튼을 비교를 하면 그쪽에서는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그 이쪽에서는 집에서 살고 그 집은 대지집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해요.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대전에서는 아파트가 그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새로 지어진 거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에드먼튼에서 아파트를 찾으면 새로 지어진 거라고 해도 2억에서 3억이면은 돼요. 새로 지어진 거라고 해도 진짜 괜찮은 거 막 다운타운에 뭐 이런 있는 거 뭐 이렇게 새로 지어지고 막 삐까삐쩍한 거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거 빼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밴쿠버랑 비교를 할 때 밴쿠버도 한 10억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서울에서 웬만한 데는 한 5, 6억 하고 뭐 괜찮은 데는 한 10억 그냥 넘어가고 뭐 20억, 30억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대지 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갖긴 갖죠. 그 이제 그만큼의 그 저거를 갖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 대지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지는 그, 그 땅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지금까지는 한 100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계속 올라갔죠.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 이제 대지는 올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집에서 사는 거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그 이제 한 채를 지을 때 아파트가 훨씬 싸거든요. 그 이제 주택 하나를 뭐 집에다가 짓는 것보다. 근데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그 한국이 더 싸잖아요. 뭐 요즘에는 자재도 훨씬 더 좋은 걸로 쓰고 뭐 이렇게 아파트도 훨씬 더 예전보다는 더 잘 짓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자꾸 이렇게 부가적인 이야기를 곁들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새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시간당 받는 가치가 그 나라마다 다르고 이게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벌려면 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돈, 내가 가진 뭐 집이라든지 뭐 회사 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투입을 한 돈이 일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또 벌어요. 돈을 또 버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값어치들이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어 투자를 할 때도 그 뭐 주식에 투자하냐, 뭐 부동산에 투자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어 이 나중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 내가 투입을 한 돈이 뭐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한 돈에 비해서 뭐 수익률이 5%라고 할 때 여기에서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의 5%를 내는 거랑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의 5%를 내는 거랑 확실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버는 돈 자체가 다르니까 세이빙 하는 돈이 그만큼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5%라고 해도 투자금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그리고 정확히 5%인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5%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빈번하고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숍 바로 옆에 커피숍이 안 들어와요. 그 법적으로 그거를 막아놓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그렇게 안 해요. 당연히 그 이제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 왜 옆에 커피숍이 바로 들어와? 그 이제 그 어떤 그 어떤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팀홀튼이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팀홀튼들은 되게 잘 돼요. 둘 다 잘 돼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좀 그것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 이제 도시 끝에 하나가 있고 또 나머지 끝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되게 잘 돼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있고,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할만하거든요. 그 일단 하기만 하면
엄청 큰 돈까지는 몰라도 뭐 유동 인구가 엄청 많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 이제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그 이제 안 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먹고는 산다. 그리고 당연히 용접사들보다는 훨씬 잘 벌어요. 비즈니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에 뭐 시골 쪽에 뭐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이라든지 뭐 레스토랑도 그렇고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그 뭐냐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 한국 분들이 그 주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좀 외지여도 좀 이렇게 문화생활이 좀 안 되고 좀 시골이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 수 있고 고생을 좀 더 한다라고 해도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기꺼이 하는 편이잖아요. 요즘 바틀 집합도 많죠, 한국 분들이.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느끼는데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걸 하면서 어 좀 안정적으로 괜찮은 수입을 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접을 하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그 일을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이즈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좀 더 사이즈가 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제 몸은 빡세요. 그 이제 그 식당 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편의점 하는 것도 그렇고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건도 넣고 그리고 뭐 정리도 하고 뭐 고기도 쓸고 뭐 베이커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하면 몸은 좀 빡센데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보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투자금도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씩 들어가고 보통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빡세더라도 만약에 그 수익이 좀 적으면 그럼 자신들이 일을 하면 돼요. 부부 둘이서 뭐 일을 거기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녀들 뭐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뭐 노후 대비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용접사만 해도 노후까지 다 돼요. 노후까지 다 되는 편이라서 그게 그런 면이 있고 그 돈의 가치가 다르다. 돈의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투입을 한 돈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어떠한 수입을 뽑을 수가 있느냐 그런 환경 조건이라든지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한국에서 제가 보면은요. 계속 그거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자료가 올라오는 것들도 보고 그 한국 자료를 좀 많이 보게끔 돼요. 외국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외국 자료 그 캐나다 자료도 많이 봐야 되는데 많이는 없어요. 그 어찌됐든 보다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회가 있다. 그 돈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너도 나도 몰려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시장이 포화 시장이 되고 예전에는 뭐 꼬막 빌딩이라든지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는 치열하게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치열하게 많이 하게끔 되죠.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상가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인터넷에서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대형 쇼핑몰로 가고 그쪽이 훨씬 편하고 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 필요한 것들 싹 다 있고 그 이제 옷도 있고 뭐 식료품도 있고 뭐 놀이동산도 있고 뭐 서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걸어서 시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안 그러죠. 그 이제 그런 것 마냥 어 자본이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일반 저희 같은 흑수저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다.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고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만 하면 뭐 잘 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쓰는 돈들을 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생활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쓰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느낀 게 한 7년 전에 호주에 있으면서 벌써 8년 전, 9년 전이구나. 그때 호주에 있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 이제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그 호주에 있으면서 내가 한 시간에 일하는 돈의 가치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이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됐죠.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돈으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